네, 황규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좀 건강이 좀 안 좋았는데 많이 어떻게 좋아지셨습니까? 예, 뭐 걱정해 주신 덕분에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요. 네, 지난 금요일에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예, 총 47조 원 규모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 후 첫 예산안인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 대거 반영되고 민주당 시정 주력 사업들이 대거 후퇴했다는 총평입니다. 네네. 뭐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립대 지원금은 올해 875억 원에서 477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깎여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깝게 뚝 잘라버렸네요. 네, 서울시립대 올해 전체 예산이 1,403억이거든요. 거기에서 400억 정도를 깎았으니 30%가량이 갑자기 줄어든 겁니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577억 원으로 이미 많이 줄었는데 네.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100억 원이 더 깎였습니다. 뭐 대학에선 사실상 운영할 방법이 없다. 급여 미지급 정리해고 등이 우려된다. 이런 반응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예산을 뚝 잘라버린 거예요? 2012년부터 도입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이 드는 이유인데요. 반값 등록금 중단해야 된다고요? 예. 국민의힘 소속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이렇게 비판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립대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학의 돈이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건데 지원금을 더 줄인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쟁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반값 등록금 돼가지고 인기 높고 이른바 속칭 커트라인도 올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 경쟁력 평가 대학 순위 같은 걸 평가하는데 그런 데서 뭐 실질적으로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러면 등록금 올리는 거 말고는 지금 서울시립대 입장에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현행 고등교육법 때문에 등록금을 확 올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보다 많이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충 계산해 보면 법적으로는 최대 4% 정도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상한선입니까? 더 이상 못 올리는 겁니까? 이제 올릴 수는 있는데요. 그 경우 교육부의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뭐 현행 지침에서는 국가장학금 이유형 지원이 아예 배제되고요. 나머지 국가장학금 유형 배제나 정원 축소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에는 교육부 장관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재량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뭐 불이익의 내용이나 방식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정부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이제 이런 뭐 불이익이 있었던 건데요. 교육부에서 서울시립대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하거나 아예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불이익을 안 주면 등록금 확 올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다른 대학들이 따라서 등록금을 올리는 걸 막을 도리가 없어지는 건데요.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이 앞서 말한 정부 규제 때문에 10여 년간 대학 등록금을 거의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요. 설마 대학 등록금 규제를 한 번에 무력화하겠냐 싶긴 한데 그렇죠. 뭐 정부가 근데 사실 좀 예상외의 행보를 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서 이번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전체 대학 등록금 인상에 도미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등록금 인상하는데도 한도가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럼 대책이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뭐 예산을 확 깎아버릴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교육의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시민들께서 이제 보수 정당을 뽑으신 거기 때문에 보수적인 정책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행정이 좀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학생들, 교직원들이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뭐 4년 임기 동안 로드맵이 좀 제시됐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특히 서울시가 서울시립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만큼 불가피한 위기 상황이냐 그런 건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순전히 지난 지방정부 성과를 부정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불필요하게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국 대학 등급마저 따라서 요즘 요동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서 마치 전임 도지사 업적을 부정하기 위해 멀쩡한 지방채 지급을 거부했다가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지게 한 뭐 김진태 강원도지사 행보가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깎는다 하더라도 좀 예고를 하고 몇 년 뒤에 얼마 깎겠다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좀 두서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모든 분야에서 아주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국회에서는 좀 막아지곤 있지만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는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정부와 중앙당이 만든 보수적인 기조가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이제 뭐 정책으로 그냥 실현돼 버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TBS 존폐 논란이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대 또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자, 네.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